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또 비가 좀 추적추적 서울은 좀 내리는 듯한 그런 좀 우울한 그런 아침인데 안개도 많이 끼어 있고,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반전하며 나름대로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장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카페 오늘 9시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카페 무슨 네이버 쪽에서 정기 검진의 날이기 때문에 카페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카페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전하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인 환승연애가 나타났다. 네, 종목이 확대가 되고 바닥에 있던 로봇주가 올라오고 그렇게 무거웠던 삼성전기가 움직이고, 이러한 환승의 모습, 살짝 강세장에서는 항상 끝판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대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IT 반도체 주주들에게는 일부 조정 장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종목, 소부장 종목은 가는 놈이 지속적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는, 그러한 이중성이 함께 공존하는, 섞여 있는 다소 뭔가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 특히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이제 넘어섰죠. 오늘 또 테슬라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에코프로가 밈 주식화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 이게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 그런 모습이다. 굉장히 체크해야 되고 관심도 가고 재밌는 시장이 오늘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2% 상승, 나스닥은 0.93%, S&P 500은 0.39% 이렇게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여전히 시장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리딩 역할을 했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제재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 마감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오늘 시장에서 큰 여러 가지 자넷 옐렌의 발언이 있었죠. 인도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자넷 옐렌이 미국 경제 문제없다, 연착륙이다, 충분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돌려세운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로는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했다, 러시아가. 그래서 곡물 선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크게 상승한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연착륙 신호에 증시가 환호를 했다. 엘렌이 중경기 둔화를 우려했다. 중국 경기 둔화는 미국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경기 침체는 예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중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 국제 유가가 2%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미국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를 앞질리면서 연준의 세법이 복잡하게 됐다. 이 임금 뒤에서 잠깐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 추가 규제는 좀 자제해라,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랜 미 상의원이 SEC에게 테슬라와 트위터가 이해 충돌이 있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포드 F150 라이트닝이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주가가 6%나 하락을 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결국은 테슬라의 가격 인상과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 양극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끌고 올라갈 거라는 사실이 또 증명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24일날 미국 시간으로 24, 우리나라 시간 25일날 발표가 될 건데, 실적 발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제가 어제 또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잠깐 분석을 해드렸죠. 좌우지간 미국은 경기가 연착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제 수장의 긍정적인 발언, 그 다음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런 것들 실적 발표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생각보다 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모습, 그리고 이게 강세장의 마지막에 그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순환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0.04% 하락하면 99.87, 여전히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0.26% 하락하며 1959달러,
달러, 금 모두 다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라든지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미 국채금리도 안정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네요. 2년짜리는 4.742, 네, 거의 1bp도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하락했죠. 10년짜리는 3.809, 1bp 하락한 아주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가 1.5 정도 하락을 했네요. 74.14. WTI가 중국의 이제 뭐랄까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죠. 경기 살리기 위해서 중국이 펌프질을 할 거라는 그러한 것들, 또 바닥이다 이런 인식에 의해서 WTI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19%나 상승을 했어요. 29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300달러를 찍을 거라는 가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나머지 관련 리비안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기업들이 전부 박살이 났죠. 역시 테슬라의 무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IR 데이 때 뭔가를 또 이야기할 것 같은데,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FSD에서도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어제 한국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조금씩 오르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돌아가면서 내부에 다양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네요. 애플도 1.73%나 상승했습니다. 193달러. 엔비디아도 2.15% 상승했네요. 464달러. 이제 우리나라도 한미반도체가 거의 5만원 근처까지 왔더라. 어제 49,500원에 끝났나요? 저는 이제 5만원 정도면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추가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은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 TSMC는 0.87%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리가 2.31%나 상승을 했네요.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 이런 업계의 원성이 좀 있었죠. 네, 메타 플랫폼스도 0.74% 상승, 노블록스는 2.74%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뭐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31,000달러까지 갔던 게 29,958달러, 3만 달러가 깨지면서 약세의 모습으로 오늘 마감 뭐 24시간 도니까 마감은 없지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질 금리보다는 실질 임금이 더 중요하다. 금리가 엄청 올랐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이 임금이라는 그러한 모습에 더 방점을 찍고, 특히 서비스 임금 상승이라든지 서비스 물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데 임금이 꺾여야 이 장의 하락이 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임금이다. 임금이 꺾이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도 꺾일 확률도 적어 보이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꺾일 확률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금리보단 임금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실질금리 상승은 대체로 경기 둔화로 이어지죠.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둔화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죠.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기회비용이 커지면서 소비나 투자에 의해서 불락이 걸리는 거죠. 역사적으로 IAM 제조업 지수와 실질금리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는 거죠. 네,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 실질금리는 낮아지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가고 ISM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실질금리와 주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내려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다소 예외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실질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가파른 실질금리 상승에도 주식시장에 강하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이러한 현상의 핵심 요인이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예는 많지는 않지만 이 뒷면에는 실질 금리가 아니라 실질 임금 상승이 있었다. 즉 실질 금리가 올라가도 임금이 상승한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현재 미국 증시는 고용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 및 물가가 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임금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실질 임금이 반등을 하면서 구매력을 보존해주고 이러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또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지금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이는 경기가 높은 금리 부담을 덜어줄 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죠. 실질 임금이 꺾이면 주가 조정을 염두에 둔 과거 사례를 본다면 높은 실질 금리 하에서도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국면에 진입할 경우 주가는 부진을 했다. 즉 금리와 주가만을 보면 안 되고 그 뒷면에 있는 실질 임금과 주가의 관계도 봐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는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실질 임금이 하락세로 돌았을 경우 그럴 때는 주가 조정이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관심사는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의 경적 지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질 임금 둔화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만큼 물가가 낮아지는 시기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시장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네요. 자, 그래프를 봐도 실질금리 상승은 대체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죠. 이렇게 빨간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바닥을 치는 모습. 근데 최근에는 빨간 금리도 오르는데 이 회색 그래프 주식도 올라가는 모습. 이 뒤에는 임금이라는 경제 지표가 버티고 있다. 이게 소비를 증가시키고 구매력을 보존해주고 미국 경기를 버티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긍정적인 버팀목이다. 따라서 임금이 꺾일 때부터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를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제가 어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려요. 손바뀜이 좀 나타나는가? 손바뀜? 이 강세장이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이가 되고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올려놓고 그동안 못 오르고 늪에서 헤매는 종목들을 기술적 반등으로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장이 이제 꺼지는 현상이 그동안 강세장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제 바닥에 있던 로봇이라든지 그 엉덩이가 무거운 삼성전기들이 슬쩍슬쩍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과연 강세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손바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부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늘 강세장 마지막에는 손바뀜이 나타났다는 거죠. 다 죽어가던 로봇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바퀴벌레처럼 죽지 않고 다시 나타나죠. 전형적인 강세장 마지막 단계에서 저평가 그리고 그동안 늪속에 헤매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 여전히 지난주부터 시장의 핵심 종목군 중에 하나인 IT 중소형 소부장 반도체 중 기업들은 HBM, DDR5 이런 모멘텀이 작동하며 가는 놈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네, 패키징, 장비, PCB 등을 중심으로 강세가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강세장이 이어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평가됐거나 그동안 늪속에 빠진 그러한 종목과 섹터군으로 순환매가 살짝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무겁던 삼성전기도 어제 모처럼 기지개를 편 하루인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 검증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해 보인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지만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로봇주들, 이번 장에 폐배터리하고 로봇주들이 철저하게 소외가 됐죠. 근데 어제 로봇주들에게 벼시 좀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 공장 자동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다. 로봇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또 우크라이나 지뢰밭 지역하는데 로봇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주가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움직이지 않았던 로봇주를 슬쩍 건드는 모습들이 어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또 제가 이번 장에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본 이유는 중국이 아직까지 경기 부양책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중국이 경기 반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꼭대기를 치고 올라와야 극대가 꼭대기다. 이렇게 또 보는 제 시각도 있죠.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중국 경제가. 정책 대응 필요성이 재확인된 어제 GDP 발표였죠. 6.3밖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중국 경제가 뭔가 늪속에 빠지고 있다. 미국과 저렇게 감정적으로 치고받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중국 경제의 부양책에 대한 생각들, 중국 정부가 이제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또 경제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썸머네일의 끝은 아직 아니다. 중국 경제가 부양책을 쓰고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죠. 기업의 실적을 증가시킬 요인은 남아있습니다. 제 결론은 가는 놈이 그래도 갈 것이다. 결국 가는 놈이 더 갈 것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프레이를 해라.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죠. 따라서 오늘 GPU, HBM, DDR5, FC, BGA, 기판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노봇은 그 연속성에 문제가 좀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보여줄 것인지를 오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주, 방산, 온전 등은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물난리에 외국에 가서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벤트는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은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돌파한 이후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삼성전기가 어제 움직였는데 오늘 이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또한 어떤 잡주들이 시장에 또 빠른 순환매로 나타날 것이냐. 이러한 점들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판, 조선주, 의료미용기기가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러한 종목들, 다음 전력기기도 좀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갈 확률, 그래서 결국은 가는 놈이 더 갈 것이다에 방점을 찍고 오늘 프레이를 해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잘못 잡으면 굉장히 큰 소외감으로 정신병이 올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 소외감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가는 종목을 따라가서 15% 10% 먹고 나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다. 이러한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진실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추천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오늘 한 3종목, 관심 종목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페 친구분들 오늘 9시까지 카페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네이버에서 정기 검진 날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좀 이따 9시에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박의 행운을 빌어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